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한번 우리 오후 시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상황이 자꾸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소리 하는 것도 참 힘드네요. 저도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요즘 온통 매체가 언론 매체 대부분 다 보면 이제 그냥 부정적이고 어둡고 침울한 소식밖에 없어요. 자꾸 그런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자신도 굉장히 뭔가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보다 보니 그래요. 상황이 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언제쯤 이렇게 풀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고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제 팬데믹 초기보다도 더 안 좋다는 거예요. 팬데믹.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 초기보다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시총이 한 달 만에 벌써 190조로 날아가 버렸어. 190조. 이 190조 돈이 사라지니까 상당히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야, 이렇게 많이 빠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팬데믹 초기 그때는 168조밖에 안 됐어. 대략 168조밖에 감소를 안 했는데 지금은 계속 저기 파월 저놈이 계속 뻘짓하고 있고 계속 엉뚱한 소리 하다 보니까 고강도 긴축하겠다. 저 전쟁 푸틴 저놈 때 또 전쟁 일으키고 있고 있으니까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9월 CPI 예상치도 이제 대폭 이제 밑돌면은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지만은 과연 그럴까도 생각됩니다. 과연. 하여튼 푸틴과 파월 진짜 두 인간이 완전 작살을 내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시장을. 최근에 한 달간 그 코스피에서 사라진 시가총액이 2020년 3월 코로나 그 팬데믹 초기에 증발한 시총보다 더 컸다.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이제 갑작스레 닥쳤고, 하여튼 2년 전보다 더 심각하고 자금 이탈도 발생하고 있고 상당히 안 좋더라. 안 좋아요. 증시 전문가들도 팬데믹 초기에는 각국의 정부가 돈을 막 풀면서 대응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현재는 고강도 긴축 때문에 그런가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고 있고 현재의 자금 이탈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답니다. 미중 갈등의 심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진짜 바이든, 파월, 푸틴 이 세 놈이 아주 가장 진짜 죽일 놈들이다. 내가 볼 때는 제가 약간 욕을 하겠지만은 이 세 인간 때문에 지금 애매한 개미들만 거의 지금 죽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인간 때문에. 하여튼 우리 코스피도 지금 계속 박살나고 있고 이렇게 195조 정도가 날랐다는 겁니다. 지금 첫날 코스피 지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거래를 대비해서 54.57포인트 급락을 해가지고 2169.29로 마감을 했죠. 하여튼 오늘도 결국은 찔끔 올라긴 올랐지만은 그러니까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일단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43조 원이 날라갔는데 최근 한 달간 9월 1일에서 28일 줄어든 시총이 195조로 됐습니다. 더 늘어났네. 이제 200조 갔네. 이제 좀 있으면은 200조 갈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공포 심리가 이제 극에 달했던 시기보다도 시총 감소분이 컸어. 그 코로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2020년 3월 한 달간에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총이 168조 원이 사라졌다 했죠. 그 코스피의 급락을 이끌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다. 동반 매도다. 그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7,558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 애들이 한 6,59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특히 외국인 애들이 이제 지난 20일부터 7거래일 연속 팔자야. 팔자. 외국인들은 딴 거 없어. 무조건 팔자야. 셀이야. 셀. 패시브 펀드, 이 패시브 펀드로 이제 매매하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하락장을 주도하는 거예요, 지금. 패시브 펀드.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 기업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는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 상위 30개 종목 시총 합이 이달 1일인가 보니까 1154조 5,800억이 됐는데 28일 날은 1045조 4,100억 정도니까 약 110조가 사라졌다는 거죠. 110조. 2020년 3월 한 달간 상위 30개 기업 시총 감소 금액이 96조니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의 낙폭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그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급등이야.
환율이 막 급등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18.4원 올라서 1439.9원으로 마감을 했고, 지난 22일 1400원을 넘어서 환율은 역시 고공행진이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 그 증시의 낙폭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긴축 정책. 팬데믹 초기에는 뭐 오히려 막 극에 달한 공포 심리 때문에 뭐 각국 정부가 막 돈 풀었죠. 막 완화적 통화 정책 동원해가면서 실물 경기 악화를 막았는데, 하여튼 뭐 팬데믹 초기에는 뭐 세계 각국이 돈 풀어가지고 경기가 둔화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반등할 여지가 있었고, 또 실제로 이 코스피가 유의미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고물가가 극심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뭐 투자 심리가 어느 때보다 많이 위축돼 있어요. 지금은 그 정책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이제 코로나 그 초기에 등장한 수많은 정책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언급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미중 갈등 언제까지 계속 이 짓거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바이든은 적당할 때 끝내야 하는데 아주 정신 나간 놈 같어. 걔도 보면은 뭐 중국이 뭐 좋은 나라 뭐 나쁜 나라 그걸 떠나서 서로 이제 같이 윈윈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자기 나라의 패권을 위해서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열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들 나라 욕심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푸틴 이놈도 마찬가지야. 지 야욕 때문에 전쟁 일으켜가지고 저렇게 아주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스가 폭발하고 있고.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분절이 되고, 이제 매크로 환경도 심각하게 나빠지고, 결국은 이제 순진한 우리 개미와 서민들만 작살나는 거죠. 전문가들도 국내 증시가 이제 반등 얘기에서는 이제 강달러 기조가 이제 완화돼 가지고 그렇죠. 경기 둔화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급선무지 않냐. 먼저는 강달러가 약달러로 가야 돼요.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은 이제 증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 그 FED의 그 패드의 그 금리 인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지금보다 한 150bp 더 올리면은 올려 끝낸다면은 달러와 강세도 완화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들도 좀 괜히 미안할 거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증시를 다 개박살나냈으니 이제 올리는 것도 좀 적당히 올리지 않겠나 눈치 볼 것 같아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속도는 느리지만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완화되면은 이제 증시가 이제 소폭 반등하지 않겠나. 그리고 9월달 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오면은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이제 반등하는 것도 기대해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빨리 좀 이 시기가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 제가 그랬죠. 새 놈의 인간들. 딱 보니까 파월, 푸틴, 바이든, 아주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